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2021년 6월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대피를 했지만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장님이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쿠팡 주문량의 30%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메가센터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사건 정리와 진행 상황 등 사건에 대해 자세한 팩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쿠팡 주문량의 30%를 담당할 정도로 큰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로켓 배송도 한동안 마비가 되고 구조대장님이 순직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콘센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 CCTV에 잡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초 발견자의 신고 덕분에 화재 규모는 컸지만 쿠팡 직원들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하 2층 물품 창고 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일반 택배 물품이 모이는 곳으로 불이 잘 붙는 물건이 많아 불길이 다시 커지자 건물 안에서 잔불 정리를 하던 소방관들도 긴급 탈출 지시를 받고 밖으로 대피하는데, 구조대장님을 포함해서 안에 있던 5명 중 4명은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경기 광주소방서에서 지원온 50대 119 구조대장님은 건물 지하 2층에 고립이 되면서 실종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 구조대장님은 2021년 19일 오전 11시쯤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불이 시작된 건물 지하 2층에 후배 소방관 4명과 함께 진입했다가 긴급 대피 지시가 내려져 맨 뒤에서 팀원들을 챙기면서 나오다가 실종되었지만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김 구조대장님의 유해는 물류센터 지하 2층 입구에서 직선으로 5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6월 21일 현재까지도 화재 진화 작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김동식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장님의 연결식도 거행되었습니다. 구조대장님의 빈소는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되었는데, 대장님의 노모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너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남 살리다가 죽으면 누구 손해야 라며 대성통곡을 하시고, 아내분도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으시기도 하며 아들은 이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동료 대원들은 대장님이 순직하셨지만 평소처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장님과 함께 출동했던 1팀이 큰 충격에 빠지자 근무에서 제외하여 2, 3팀이 교대로 24시간씩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낮 12시쯤 광주소방서 구조대 6명이 장례식장에 왔고, 이들은 전날 오전 9시부터 24시간 근무를 한 후 잠시 눈을 붙이고 빈소에 왔으며 유족들에게 진작 왔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인 동료들은 김 대장님의 시신이 발견되던 순간에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대비해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장님의 연결식은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 30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열린다고 하며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다시 발령하며 장비 13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과 구조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언제 불이 꺼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20분부터 구조안전 전문가들이 내부에 진입해 2차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고, 이들은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전층을 돌며 구조, 하중, 뒤틀림, 화재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등 건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위험 요소가 잔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소방인력 추가 투입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투입 장비와 인력은 펌프차 등 46대와 110여 명입니다. 건물 내부에 타고 남은 자재들 깊숙이 숨은 열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 25명이 동시 투입되며 30분 단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소화액을 뿌려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 완진 보고를 할 예정이지만 가연물질이 많은 환경을 보면 진화 정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됩니다. 바로 화재 초기에 약 8분 동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인데요. 화재 발생 초기 긴급 대피했던 근로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스프링클러 오작동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화재 알림음의 오작동이 많다 보니 화재 경보 1회 때 대부분 피난하지만 이것이 두세 차례 되면 아니란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수동적으로 폐쇄돼 약 8분간 초기에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진화 작업에서 큰 장애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수량 확보였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 주변으로 수량 확보가 어려웠던 소방당국은 2km 정도 떨어진 곳의 대피소 시설 등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쿠팡 관계자, 소방당국만 피해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화재 진압이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의 외부 건물은 물론 가연성 적재물이 계속 타면서 그 흐름과 분진이 농가와 주택가로 날아들었고 불티로 비닐하우스에 구멍이 나거나 분진에 따른 토양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물류센터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 사진이 퍼지고 있는데 한 누리꾼은 자신의 검게 변한 자동차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화재 현장과 1.8km 떨어진 곳에 사는데 분진이 날라왔다. 이천에 물류센터가 많아 대형 화재 사고가 많은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모내기를 마친 70여 곳의 농가에서는 논 곳곳에 검댕이들이 떨어져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물에 섞인 오염물질이 벼에 흡수되는 걸 막으려면 노예물을 모두 빼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100m가 채 되지 않는 밭에서 수확한 일부 감자가 초록색을 띠고 잎은 누렇게 변하는 현상도 보이며 물류센터 500m 거리의 비닐하우스에서는 단열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우레탄 불티가 날아와 지붕에 지름 15cm의 구멍이 나기도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5km 떨어진 한 중고차 매매상가는 100여 대 차량의 분진이 내려앉아 다시 세차를 해야 했으며 물류센터 인근 야산의 한 양봉장에선 49개의 벌통이 분진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번 쿠팡의 대형 화재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모든 직위를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범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내 이사이고 이사회 의장이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렇듯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로 빠르게 사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화재 사건 규모에 비해 사망자나 중상자가 적다는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와 중상자의 수는 작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순직하신 구조대장님은 1994년 4월 고향 소방서에서 소방조직에 투신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광주소방서 구조대장으로 근무한 27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으로 소방서장, 소방행정유공상과 재해예방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장 등 각종 표창을 받을 정도의 우리나라의 인재셨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화재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를 줄여주시기 위해 노력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